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안과학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막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은 2026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의 앞쪽에 있는 빨간 키라고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앞쪽에 있는 빨간 키 부분에 요약된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막의 구조를 살펴보고 또 관련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막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각막과 함께 외막에 해당하는 구조물이죠. 안구의 구조를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구의 구조를 각자 그려보셔야 하고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빠르게 입체적으로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공막은 각막하고 함께 안구의 제일 바깥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섬유층이죠. 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막이나 각막이나 제일 두꺼운 부분은 실질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인데 이 실질이라고 하는 이 메인이 되는 이 부분이 모두 다 교원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공막과 우리 이전에 배웠던 각막은 모두 다 섬유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교원 섬유, 다른 말로는 아교질 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교질 섬유 혹은 교원 섬유라고 부르는 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아교질 섬유의 구조는 질기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안구의 제일 겉껍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안구의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쪽에 있는 얇은 막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공막은 각막처럼 똑같이 아교질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른 점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죠. 각막은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됐었어요. 각막의 위치를 보면 빛이 들어오는 제일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 빛이 잘 투과되면서 또 굴절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각막이 하고 있었는데 공막의 경우는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막은 불투명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각막과 공막이 동일하게 아교질 섬유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막은 투명하고 공막이 불투명한 이유는 바로 규칙적 그리고 불규칙적인 배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각막의 경우는 이 교원 섬유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놓여져 있어서 빛이 지나갈 때 방해를 받는 구조가 아닌 거고요. 공막의 경우는 불규칙적인 배열로 되어 있어서 이 층을 빛이 지나갈 때 방해를 받게 되니까 불투명한 특징으로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공막의 구조는 3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제일 바깥에서부터 상공막, 그리고 공막 실질, 그리고 갈색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메인이 되는 층 가운데 공막 실질이 되는 거고요. 각막의 5개 층, 그리고 공막은 3개 층인데 각막의 5개 층 중에서 가운데 있었던 각막 실질이라고 하는 이 층이 공막 실질과 연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각막의 내용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각막의 5개 층은 각막의 가장자리, 그림에서 보면 각막의 이 끝부분 가장자리, 각막의 조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층들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두꺼운 가운데 층인 각막 실질은 여기에 바로
공막의 실질과 연속된다, 이행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공막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상기시키면 좋겠죠. 제일 안쪽 층은 갈색판이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색깔이 있는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갈색판 안쪽에는, 그 아래쪽에는 맥락막이 바로 연속되어 있는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공막의 위치, 그리고 맥락막의 위치, 망막의 위치 같이 이렇게 서로 연접되어 있는 층들의 위치 관계를 그림을 보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공막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는 사상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상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신경 다발이 공막을 통과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림에서는 안구의 뒤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공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교원섬유의 치밀한 배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뒤쪽에서 안쪽에 있는 망막에서 출발한 신경섬유들이 다발로 안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치밀한 공막의 이 층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막의 층이 약간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그물 같은 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의 위치를 사상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상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망막에서 출발한 신경 섬유들이 하나의 다발이 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신경 다발이 되어서 공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막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혈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공막 자체에 위치하는 혈관이라기보다는 공막을 뚫고 안구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어서 앞선모체 동맥, 그리고 뒤에 있어서 뒤선모체 동맥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동맥들의 모임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정맥, 그러니까 안구 속에서 다 쓰여진 노폐물들을 가지고 눈 바깥으로 나가는 혈관인 또아리 정맥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기억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앞선모체 동맥 같은 경우는 안구 위치, 전체적인 안구 위치에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물이 뭐냐면 근육들이에요. 안구를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각막의 가장자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근육들이 상하 좌우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우리는 외안근이라고 부르죠. 외안근 중에 고등근 4개가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는데, 이 고등근이 부착된 부위와 동일한 이 위치로 혈관이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과하는 혈관이 앞쪽에 있으니까 앞선모체 동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혈관이 한 군데 통과하는 위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뒤선모체 동맥에서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서 긴 것이 있고 짧은 게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으니까 안구의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시신경 다발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부를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이런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공막의 뒤쪽 공막 부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혈관, 이 혈관의 이름이 뒤선모체 동맥이라는 거고, 종류가 2가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또아리 정맥은 안구의 중심 부분을 적도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적도에서 약간 뒤쪽 방향에서 또 하나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혈관이 또아리 정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개수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 파악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개수까지 파악을 못 하시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혈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혈관, 그리고 뒤쪽에 있는 혈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위치만이라도 파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국가고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2026년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의 1회차 1교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공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하나씩 보기를 살펴보면서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골라보시면 돼요. 자, 1번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막하고 공막이 동일하게 같은 층, 외막에 해당하고 섬유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각막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막에는 혈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층 중에서 상공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혈관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신경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막에 대한 질환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막에 질환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의 증상 중에 통증이라는 증상이 있을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위에 신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막은 신경도 존재하고 있고 혈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각막보다 공막의 곡률 반경이 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막과 공막에 생긴 모양을 그려보시면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막과 공막을 대략 그려보면 각막의 곡률 반경 그리고 공막의 곡률 반경의 차이가 눈으로 확 보이죠. 각막보다 공막이 훨씬 더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막보다 공막의 곡률 반경은 더 크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공막의 부위 중 가장 두꺼운 곳은 고등근이 부착된 부위이다. 고등근이 부착된 부위는 앞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각막 윤부로부터 대략 5mm에서 한 8mm 정도 떨어져 있는 부근에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죠. 여기를 고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고등근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는 공막의 층 중에서 가장 얇은 부분에 속합니다. 공막의 층이 가장 두꺼운 곳은 뒤쪽 시신경이 있는 부분에서 1mm 정도로 가장 두꺼워요. 숫자를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두껍다라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가장 두꺼운 곳은 고등근 부착 부위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고등근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오히려 얇은 부분이 됩니다. 자, 4번이에요. 질기고 치밀한 구조로 눈알의 형태를 유지한다. 여기 4번에서 맞는 말이 나오네요. 질기고 치밀한 구조라고 하는 뜻이 이 아교질 섬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기고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의 막성 구조에 있어서 겉껍질의 역할로 적당하겠죠. 제일 바깥에서 이 눈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물론 안쪽에 있는 유리체나 또 방수 같은 것들도 눈알의 그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도록 안쪽에서 받쳐주고 있지만 바깥의 층에서는 다시 외막에서도 이 눈알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투명하여 빛을 잘 투과시킨다. 이것은 사실은 각막 그리고 혹은 수정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공막은 오히려 불투명해서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같이 하나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공막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외막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막, 그러니까 홍채, 선모채, 맥락막과 관련된 부분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